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에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9명의 존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작중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주관적임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너스 박사입니다. 진화의 집 창시자이자 천재 과학자로도 불리는 그는 그 나름대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본래 그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나가는 인류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비상한 두뇌와는 별개로 그가 가진 사상은 혐오하고 철저히 배척했기에 결국 그는 뜻을 펼치기도 전에 학회로부터 추방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현 세계를 혐오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아 무려 약 50년 동안을 혼자 자신만의 연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나이 70살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고 나서야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고 더불어 젊음도 찾고 진화의 집을 건립해 자신의 사상에 기틀을 다지려는 찰나 사이타마와 제노스에게 진화의 집과 더불어 거의 대부분의 연구 자산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전율의 타츠마키입니다. 현 히어로협회 S급 2위이자 실질적인 초능력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타츠마키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독불 장군이지만 그녀의 과거는 아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선천적인 초능력 기질을 타고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낳아 유년기 시절 양부모가 그녀를 연구소로 팔아버려 인류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인체 실험들을 당하고 자라며 근 3년 동안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는 소위 실험지 역할만을 강요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한 거대 실험체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연구원들이 감금된 타츠마키만 쏙 빼놓고 모두 도망가버려 이것이 타츠마키에게 큰 상처가 될 뻔했지만 S급 1위 히어로인 블래스트에게 극적으로 구출되어 이때부터 블래스트만을 기다리는 어떠한 다른 의미의 해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현재 타츠마키가 경계심이 강하고 인성도 좋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년기 아픔 때문인 것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게 되네요. 다음은 일명 귀신 사이보그라 칭해지는 제노스입니다. 현 히어로협회 S급 14위인 그 역시 현재는 사이타마를 도와 괴인 구축의 최선봉에서 활동 중이지만 그 역시 누구보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15세가 되던 해 미친 사이보그로부터 자신의 마을이 전부 파괴당했으며 겨우 목숨만부터 크세노 박사에게 구출된 제노스는 결국 신체 개조 수술을 받아 더 이상 평범한 인간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제노스의 목표는 강해지고 강해져서 자신의 마을을 불태워버린 미친 사이보그를 구축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제노스를 구해준 크세노 박사의 정확한 정보나 정체라던가 심지어는 제노스 자신조차도 모르는 스스로의 비밀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어떻게 보면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옥의 후부키입니다. 첫 등장 당시 B급 1위의 초능력자로서 일명 후부키 그룹이라는 팀을 이끌며 나름 위세를 보였지만 이는 다 자신이 예전부터 쭉 축적되었던 강함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작중 사기적인 기술인 초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지만 작중 최강의 초능력자인 타츠마키가 친언니였기에 항상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언니와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으며 이런 영향으로 힘에 대한 비뚤어진 선입견과 집착을 갖게 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이타마의 말도 안 되는 강력함을 몸소 체험하고 동시에 그의 신념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좀비맨입니다. 히어로협회 S급 8위의 강자로서 흔히들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라고 알려진 그는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 정말 수많은 인체 실험을 감당해야만 했던 슬픈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천재 과학자 지너스의 연구소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며 일명 좀비맨이 되기 위해 살이 찢어지고 몸이 절단되는 고통을 수십 차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약 10년 전
그는 연구소를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고 현재는 히어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광의 플래시입니다. 히어로협회 S급 13위의 강자이며 섬광 같은 스피드를 지녔다고 하여 이명은 섬광. 실로 강력하며 세련된 히어로처럼 보이는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존재하는데 그는 유년기 시절 인간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닌자 마을에서 자랐으며 살인 기계로서 사랑은커녕 지옥 훈련만을 감내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는 음속의 소닉과 질풍의 윈드, 어파의 플레임도 마찬가지인데 그들 다 공통적으로 바른 신념을 가지고 자라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섬광의 플래시 또한 어딘가 차갑고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 유년기 성장 배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꽃미남 가면 아마이 마스크입니다. 히어로협회 A급 1위로 통하는 존재로서 조각같은 외모와 슈퍼 아이돌로서 등장하며 등장 초기 꽤나 차가운 말투와 거친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존재이지만 그 역시 엄청난 비밀과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굉장히 못생겼던 존재였으며 너무 못생겨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 히어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역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 가면을 쓰고 히어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못생김에 대한 열등감이 커져 결국 그는 추남 대총통과 같은 춘향형 괴인들과는 정반대로 외모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결국 잘생긴 인간형으로 괴인화가 되어버렸으며 그 뒤로 못생긴 것에 대한 대뇌 반사적인 두려움과 혐오감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이 마스크는 그러한 두려움까지 떨쳐내며 스스로 추한 괴인화로 각성하여 온몸으로 시민들을 구해내었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이 못생겼을 때 받았던 눈빛과 똑같은 혐오와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이타마에게 극적으로 구출되는 것에 성공했지만 전국적으로 본 모습이 팔린 이상 예전처럼의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피닉스남입니다. 사기적인 능력과 힘으로 가히 신급에도 도달할 수 있었다고 흔히들 받아들여지는 피닉스남도 인간이었던 시절 엄청나게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유명한데 그는 한 프로그램의 인형옷을 입은 일명 액토로 출연하는 반송인이었는데 두꺼운 가죽옷을 입고 맨날 죽다 살다를 반복하는 극한 직업만을 하다 잘렸으며 그 후 생계를 위해 자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다가 상관에게 물까지 맞아버리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며 이때의 분노가 인형옷의 의지에 전이되어 괴인까지 될 정도로 그 수치스러움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인간괴인 가로우입니다. 모든 상위 S급 히어로들을 단박에 정리해버리고 절대악을 실현시켜 대레벨 신에 근접한 역사상 최강의 빌런으로 평가받는 존재이지만 그 역시 안타까운 유년기 시절을 보내며 삐뚤어진 사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유년기 시절 애초에 그는 괴인만이 패배하고 히어로만이 승리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불만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같은 또래 애들과 반대되어 그는 곧바로 왕따가 되어버렸으며 일명 히어로 놀이에서 괴인 역을 맡아 맨날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참다 폭발한 가로우가 동급생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이어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도 자신만을 탓하는 선생님을 보며 끌어오르는 분노와 불합리함은 결국 이후에 등장하는 절대악의 상징 가로우를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댓글로 보고 싶거나 궁금한 주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